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5월 31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제가 조간 딱 볼 시간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주말에 강릉 외갓집이 있는 강릉으로 가서 국민의힘 사선 중진위원 권성동 의원과 만났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뒷이야기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지 그것이 오늘 계속 화제가 됐고 강원일보가 처음에 단독 보도를 했죠. 오늘 아침에. 그런데 이후에 이 서울에 있는 언론사들도 추가 취재를 하면서 어떤 강릉에서의 윤석열 총장의 행보 그리고 어떤 말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그런 것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알려지고 있는데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춘 것은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정치를 하는 거는 맞는데 오늘 어제도 지난 주말에도 지인들에게 그런 이야기 다 했습니다. 뭐 대권 이야기도 하고 다 했는데 정치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제3의 길로 갈 것이냐 국민의힘이 입당할 것이냐 이 문제였는데 저는 이 취재 내용 언론사들의 한 취재 내용을 보고 또 제가 나름대로 좀 파악한 것 그리고 권성동 의원의 입에서 나온 말 이런 것을 종합하면 정치 선언도 임박했고 그리고 국민의힘 입당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 아니냐 그렇게 잠정적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토요일 오전에 외할머니 강릉에 있는 외할머니의 산소에 갔다가 친지들 산소에 같이 간 친지들과 강릉 중앙시장에 있는 감자 음식 전문점 감자바우라는 식당을 갔다고 합니다. 이 감자바우라는 식당은 윤석열 전 총장이 외가에 갈 때 자주 들렀던 집이라고 합니다. 그전에 또 강릉에서 근무한 적도 있었죠. 자, 그런데 그 식당에 한 30명 정도가 있었는데, 점심시간이 약간 지난 시간에 30명 정도가 있었는데, 30명의 사람들이,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윤석열을 알아보고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사진을 같이 좀 찍자, 이렇게 요청을 하니, 이 식당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식당 주인의 이야기가, 윤석열이 자연스럽게, 제가 영광이죠. 당연히 찍어드려야죠. 이렇게 하면서 흔쾌히 촬영을 했다. 자, 이런 모습들. 저는 왜 소개를 드렸냐면은 이미 이 정치인 기질이 좀 원래부터 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거 참 하기 쑥스럽죠. 그런데 아주 자연스럽게 제가 영광입니다 하면서 하는 것은 정치인 제가 많이 봐왔는데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는 권성동 의원과 인근 횟집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는 강릉에서 근무할 때 알았던 지인도 동석을 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장을 했던 사람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방의회 의장까지 했던 사람이 있고 권성동이 있고 하니까 자연히 정치 얘기 나오죠.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 전해진 이야기로는 그 지인이 식사를 하다가 이번에 무조건 출마를 해야 된다. 대선에 출마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 그거야 다 아는 사실이고. 그리고 반드시 당신을 통해서 윤석열을 통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열과 성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전해진 이야기 정도입니다. 열과 성을 다하겠다 하고 또 이 횟집에서 저녁 식사 후에는 인근 호프집으로 가서 2차로 맥주를 마셨는데 그 맥주를 마시면서 어린 시절 얘기들 그리고 어린 시절 얘기들과 같이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권성동 의원의 말입니다. 국정 현안도 이야기가 나왔고 물론 이 저녁 자리와 호프집에서도 주민 같이 있던 다른 손님들이 사진 촬영을 요청을 하면은 흔쾌히 응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국정 현안도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도 했는데 나중에 권성동 의원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출마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이것은 별로 큰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데 지금 가장 관심사가 되는 것이 정치를 하면은 어떤 세력과 손을 잡을지죠. 특히 국민의힘과 같이 할지 아니면 제3지대에 있을지 이런 것들 김종인이 제3지대에서 하기로 어떻게 윤석열 킹메이커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신당을 만들어서 윤석열을 데려오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 국민의힘에 대해서 입당 이야기에 대해서 권성동은 국민의힘의 입당 이런 이야기는 없었다.
일단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자들에게.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덧붙이죠. 아마 윤석열이 전당대회 이후에 적절한 시점에 입당할 것이다. 확신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녁을 먹고 또 호포집에서 맥주를 하는 이 사이에 이 밝히지 않는 국민의힘 사선 중진의원 권성동과 지금 정치권에 들어와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색을 하고는 윤석열 사이에 뭔가 이야기가 있었겠죠. 어떻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이 권성동이 이 국민의힘의 윤석열을 끌어들이는 길이 되어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은 윤석열이 이 시점에 국민의힘 그동안 3제대 이야기 나왔는데 국민의힘 입당하는 그 결심을 했느냐, 마음을 고쳤느냐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주변 정황들을 보면은 또 징후들을 보면은 그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저는 한 서너 가지 정도로 봅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최근에 어떤 상황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을 봐야 되겠죠.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가겠다고 결심을 했으면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를 봐야 되겠죠.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이야기들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윤석열 파일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파일. 자, 윤석열에 대해서 민주당 대표가, 집권 여당의 대표가 반윤석열 집회를 했던 그 모임에 가서, 조국 지지 모임에 가서 대통령 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민주당 대표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의 대통령 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윤석열 파일을 차곡차곡 챙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챙기고 다 있으니 윤석열이 우리가 이거 터뜨리면 윤석열 대통령 되기 어려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반윤석열 집회를 했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장모 사건 파일을 보는 그런 그 장면도 포착이 됐고, 그리고 또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를 지냈고 문재인 정권에서 국무총리를 지냈고 여당 대표를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지금 대권 주자죠. 오늘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자, 윤석열은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가족과 관련된 이 부인의 비리 의혹 그리고 장모의 사기 의혹에 대해서 스스로 밝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물쩍 넘기기에는 이 드러난 그 부인과 장모 범죄 정황이 너무 크고 구체적이다. 그리고 도덕성 문제로 볼 때 윤석열이 지도자 자질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마치 또 이것도 윤석열의 파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일종의 정치 공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느낌이 드는 것이죠. 만약에 이 윤석열이 이 정치를 시작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자료들,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여러 가지 이 의혹들을 제기할 수 있는 거를 거리들을 무더기로 막 쏟아내면은 윤석열이 혈혈단신으로서 감당하기 어렵죠. 보호막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보호막이 되는 가장 현실적인 것이 이 정당이죠. 정당입니다. 이 정당은 특히 국민의힘처럼 오래된 정당, 대선도 치러보고 총선, 지방선거 다 치러본 정당은 상대방의 네거티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런 노하우가 있죠. 간혹 대응이 안 돼서 이 선거에서 망할 때도 있고 하지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법률팀이 따로 있고 또 여론 대응팀이 있고 언론에 어떻게 이것을 알릴 것인지 공보팀이 있고 이 팀이 체계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가 오면은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쫙 포진해서 방어를 하죠. 그런데 제3지대에 나가 있거나 그러면은 그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선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거기에 혼자서 방어하다 보면은 그냥 선거 끝나버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갖춘 네거티브 대응 시스템을 갖춘 정당에 입당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판단을 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당의 보호막 속으로 들어갈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최근에 윤석열 엑스파일 이야기가 나온 이 상황에서 그리고 이준석 그 후보가 이야기한 비단 주머니 이런 것으로는 대응이 안 됩니다. 오히려 정치 공작으로 비춰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공식 조직에서 당의 공식 조직에서 법률 검토 그리고 또 민심을 파악하고 언론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윤석열이 국민의힘 입당을 아마 결심을 했고 권성동이 그렇게 자신 있게 전당대회 이후 적절한 시점에 입당할 것이다. 확신한다. 이렇게 말을 했겠죠. 자, 그래서 아마 윤석열도 지금 그런 시스템적으로 본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보호막을 찾는 단계에서 그래도 어린 시절 외갓집에 갔을 때 같이 놀았던 권성동 국민의힘 사선 중진위원을 통해서 이 국민의힘을 녹화하는 것 아니냐. 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입당 자락 깔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대목에서 또 권성동 의원이 언론에게, 기자들에게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윤석열 옆에서 정무적 판단을 돕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옆에서 정무적 판단을 돕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본인을 만나기 전에 윤석열이 어떤 벌써 조언을 듣고 그 정무적 판단을 돕는 사람에게 조언을 듣고 뭔가 이야기를 했다. 그 권성동에게. 그런 뉘앙스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이 뭐 자명 기간 동안, 2달여 동안 자명 기간 동안 그 검찰총장 퇴직하고 나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또 정치 공부도 하고 하면서 이 국민의힘에 입당해야 될 필요성을 다양하게 아마 느끼지 않았겠느냐. 자, 그래서 제가 이 보호막, 이것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 이 어떤 구조적으로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 곡선을 타고 있죠. 그전과 다릅니다. 특히 4.7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압승하고 난 이후에 여러 여론조사에서 민주당보다 또 뭐 약간 뒤진다는 조사도 있지만은 앞선다는 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사회연구소 조사만 해도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율에서 34.7%를 받아서 선두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대표 경선이 치러지고 있죠. 그 대표 경선의 컨벤션 효과까지 같이 보태지면서 일주일 만에 무려 5.1%포인트나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지금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이 상황이죠. 그리고 특히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자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중도층들이 그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본인이 중도라고 응답하는 응답자들이 지지하는 그 비율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상승 곡선이 더 빠릅니다. 저 전체보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석이 많이 나왔었죠. 윤석열이 국민의힘 합류를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 지지자 중에는 보수도 있지만은 중도가 많은데 지금 어떤 그 극보수 이미지의 국민의힘에 갔을 경우에 윤석열을 지지하던 중도층들이 떨어져 나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합류를 꺼려한다. 자,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도 이 중도층의 지지를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담을, 그 걱정을 윤석열은 털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국민의힘 합류를 결정하는데 그런 그 요인도 작용을 했을 것이다. 그런 부담이 없어졌다. 중도층, 본인을 지지하는 중도층이 떨어져 나갈 그런 위험이 없어졌다. 자, 이 판단도 옆에서 정무적 판단을 돕는 사람이 또 같이 조언을 해줬겠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보면은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자명을 하는 사이에 집에서 또 집거를 하는 사이에 여러 가지 정치 현상을 많이 연구를 했을 겁니다. 또 자문도 받고 조언도 듣고. 자, 그래서 아마 또 안철수 사례를 검토하지 않았겠느냐. 안철수는 10년 전에 지금 윤석열처럼 신드롬을 일으켰죠. 현상, 안철수 현상, 지금 윤석열 현상 이렇게 됐는데 안철수는 정치 실험을 하면서 제3지대에 갔습니다. 그때 양당 중에서 택하지 않고 제3지대에 가서 10년 동안 계속 3지대에 머물면서 어떨 때는 또 뭐 민주당과 함께 하기도 했지만은 바로 떨어져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 실험만 하다가 지금 10년이 지났죠. 자, 그래서 이 안철수의 사례를 보고 제2의 안철수가 걱정이 됐을 수도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당을 결심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겠죠. 그중에 또 하나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냐면 아무리 본인이 지지율이 높아도 지금 처음 정치를 시작을 하면서
뭐 어떤 의미가 있는 장소에 가서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정치를 시작하면서 바로 대권 도전을 선언할 수는 없죠. 지금 정치 시작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좀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대권 도전을 바로 선언할 수가 없으니 정치를 시작하는 첫 관문으로, 첫 단계로 입당, 정당 입당을 선언을 먼저 하고 일단 입당을 해서 안착하고 나서 그 다음에 대권 도전을 선언하는 그런 수순을 밟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 입당이 현 시점에서 필요해진 것 아닌가, 그런 분석을 해봤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